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장 모사지에 출연하게 된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자, 우리 한경 머니팜 요 채널에 제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문자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자, 요쪽으로 오셔가지고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갑습니다. 우리 VIP 가족분들도 한경 머니팜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모사지.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시장 흐름을 같이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유튜브 채널 주식의 정기에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주식의 정기 채널에도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밤, 월요일, 수요일 매주 밤 8시에 종목 콘서트도 진행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2주 전에 제가 쫄지 말고 사셔라,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모사지에도 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10시까지 어떤 특징주, 관심주들을 우리가 스터디해보고 또 관심 있는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릴지, 그런 흐름들 좀 지켜보면서 채팅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의 정기 채널도 지금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종목 콘서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 놓으셔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 단기 변동성 이후에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채팅 참여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 장 초반부터 뉴스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가면, 자, 한경에서도 또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 화물선에 발포를 했고 기관실에 구멍을 냈다. 이란도 보복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조금 전 30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기 변동성에서 우리가 주식을 다 팔고 도망을 가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장 모사지 함께 하도록. 올림 반갑습니다. 제이훈님 어서 오십시오. K2985님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지금 좋아요가 1개밖에 안 눌려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0시까지 100개 한번 만들어 보죠. 100개 한번 만들고 제가 오늘 관심주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이번 주 초반부터 수익 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화끈하게 눌러주시고 함께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 흐름을 조금 더 봐야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흐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나스닥은 1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도 사상 첫 7,100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주말에 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지만 지정학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오늘 단기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개파락으로 S&P 500이 출발을 해서, 좀 잘 보이시죠?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려주면서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의 정기 채널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 요게 이제 나스닥 차트예요. 요게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돌파할 때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요렇게 라운드를 그려주면서 단기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낙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3,500선을 잘 라운드를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에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고 추가적인 낙폭이 더 과도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는 지금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숫자가 지켜주고 있는 한 이 숫자가 미래의 실적들이 꺾이지 않는다면 단기 변동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저장 이해되세요? 커피타임님 어서 오십시오. 최재흥님 대표님 반갑습니다. 재흥님 어서 오십시오. 좋은 한 주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장 모사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함께 좋아요 좀 같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 100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좋아요 100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나갈님 어서 오십시오. K2985님 어서 오십시오. 자, 좋습니다. 주식의 정기 채널도 동시에 송출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오늘 밤에도 같이 종목 콘서트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NXT 시세를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선 기자재 쪽이 지금 제일 강합니다. 왜냐? 왜 강하냐면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인도와 조선 그리고 베트남과 원전 이런 사우스 외교가 시작된다. 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지금 조선 기자재 쪽에서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 조방원 중에 조방원은 방산이나 원전도 다시 강세가 나타나겠죠. 이런 중동의 불확실성들이 나온다면 이란과 이슈들. 그래서 방산은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조선만 못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기자재 쪽이겠죠. 그래서 기자재 쪽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다? 지금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의 지금 거래대금이 NXT에서 768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2.6배, 거의 3배 가까운 거래대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 근데 물론 단기 차익 실현 흐름도 나오고 있지만 단기 변동성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올지 오늘 장중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저점에서 지금 케이프 거래대금들이 급진적으로 좀 유입되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게 현대힘스인데, 현대힘스. 그리고 나서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조선 쪽이죠. 우리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MRO와 조선 쪽에서 좀 큰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NXT 시세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장에서 완전히 달라진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란에서 일단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기간에 맞춰서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통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완전히 바뀐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골드만삭스 자료예요. CTA 펀드라는 건 추세 추종형 자금들인데 최악의 과매도 국면을 거치고 있으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난다? 숏 스퀴즈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숏을 쳐놨던 물량들을 커버해주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증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물량들이 우리 시장이 다시 신고가 갈 거예요 라는 물량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숏을 쳐놓았던 물량들이 커버를 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온 거죠. 만약에 이 저점에서도 시장이 정말 누군가의 예측대로 4,700, 3,800까지 빠질 것이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하지만 누군가의 전망 때문에 숏을 계속 쳐놨던 물량들은 손절을 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숏을 친 공매도를 쳤다면 그거를 매수해서 숏 스퀴즈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변동성 국면에서 제가 언제든지 우리 시장도 라운드를 그리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런 변동성에서 잘 지지받는 구간에는 어떤 흐름? 이제는 숫자가 EPS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마지막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단기 변동성이 나올 거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신고가로 가는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슈를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재봉쇄 선언을 했습니다. 24시간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그래서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계속 명분으로 내세운 건데, 이란 군부에서 미국이 우리 항구에 대한 이런 봉쇄를 풀지 않는 한 해협을 이전의 엄격한 통제 상태로 되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선박에 이제 구멍을 뚫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계속 이런 불확실성들이 커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는 엄청나게 낙관적으로 얘기했다가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다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도 지금 재봉쇄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좀 세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커졌겠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4월 20일에 오늘이죠. 중국 대출 우대금리 LPR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1일에 내일이죠. 캐비너시 연준 의장 지명자 청문회가 있고 한국은행 신영송 신임 총재가 취임을 하게 되고, 테슬라, 랩리서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실적 발표를 하고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목요일에 이 SK 하이닉스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 부분 제가 오늘 좀 상세히 좀 말씀드리고, 금요일에도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LPR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이 LPR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금리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우량 고객한테 적용하는 금리의 평균치.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한다라면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도 어떻게 본다면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연준의 수장이 바뀐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근데 지금 공화당에 13명이 있는데, 이 공화당 쪽에 13명이 다 같이 찬성을 해야지만 캐비너시 의장이 이제 지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연준의 수장이 바뀐다는 거는 이제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바뀔 수 있는 수도꼭지의 어떤 주도권이 바뀐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는 이 캐비너시가 매파적이었어요. 금리 인상을 좀 선호하는 이런 국면에서,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26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좀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많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또 시장에서 쇼크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고, 한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신영송 신임 총재의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엄격하게 잡을 것인가, 또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잔존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반도체 이슈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행우님, 김동엽 대표님 대타로 나온 겁니다. 오늘 방송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장 모사지 전문가님은 예고 없이 바뀌는, 오늘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제가 대타로 나온 거니까 주식의 전기 채널도 함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자,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오늘장 모사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공략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도 함께 알아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지금 송출이 잘 되고 있죠. 자, 좋아요가 지금 51개 눌려졌는데
100개를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100개 한번 눌러 보시면 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기 바라겠고요. 바뀐 거 아니고 오늘 대타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흐름을 좀 보면은 자,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슈예요. 우리 시장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역대급 빅사이클에 대한 입구에 서 있습니다. AMD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AI 혁명이 실질적인 실적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으로 지금 자금 유입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재고 방식에 대한 흐름들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비율이에요. 지금 이 자주색 선이 보라색 선이 AI 혁명 이 시작점에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재고가 급락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쇼티지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돈이 계속 들더라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계속 꽉꽉 쟁여두자라는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꿔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메모리부터 확보를 안 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재고 비율 중에서 이렇게 재고는 급락하고 있지만 주가는 급등을 했죠.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우리 반도체에도 세 가지 대박 신호가 있어요. 트리플 L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뭐냐? 첫 번째 락인 효과입니다. 락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고성능 반도체일수록 우리 제품을 한번 쓰면 다른 업체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완전히 우리 생태계에 묶어버리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요. 레버리지.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냐? 지금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익률은 그보다 몇 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는 족족 수익이 남는 이런 남는 장사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국면에 지금 우리 반도체가 진입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 효과예요.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이 고스란히 어디로 진행이 된다? 캐펙스 확대로 되면서 제가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삼전 하이닉스도 매출 증가분에 대한 비율대로 캐펙스를 확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6년에 상반기에 핵심 장비 소재 부품의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주입니다. 수주.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수주를 받을 수 있거나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 엄청나게 큰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빅테크, 우리가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지금 요걸 보시면 돼요. 아마존부터 지속적으로 캐펙스를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이런 여론이 나오면서 이런 변동성들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더 이상 안 지을 거야 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는 26년에 FCF가 유일하게 플러스로 유지될 확률이 높고 나머지 기업들은 FCF,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만큼 캐펙스를 확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과연 메모리가 지금 피크아웃 논리가 나올 만한 시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의사결정을 하시면 오히려 여기서 저는 단기 변동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식의 전기 채널 그리고 굿모닝 작전의 제 관심주가 이제 해성 DS였죠. 경남 창원시 리드 프레임 수출 금액을 보시면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올라가죠? 급진적으로 26년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분명히
신고가 랠리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중량 기준 수출 단가를 보시더라도 직전 고점에 이런 가격들을 완전히 돌파해 버리면서 단가가 올라갔다는 건 뭐죠? 뭐 원자재도 올라갈 수 있었지만 판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판가 인상은 결국에 기업의 OPM, 영업이익률의 극대화를 또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식의 전기 채널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같이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는 오늘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성 DS를 먼저 살펴보면은 해성 DS가 단기적으로 처지고 있지만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장 대비해서는 뭐 견조하게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요 기업은 뭘 하는 기업이냐면 지금 리드 프레임 쪽에서 글로벌 탑티어의 지배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을 1, 2위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NXT 시세를 좀 보시면 제약바이오 쪽 알지노믹스, 보로노이, 인벤티지랩, D&D 파마텍까지도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광통신은 거래 대금은 없어요. NXT에서 지금 호가만 NXT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호가만 좀 띄워놓은 상태인데, 오늘 장 초반에는 얘네들도 갑자기 이제 갭 상승해서 좀 차익 실현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양자 쪽에서도 한국정보통신 잘 보이시나요? 살짝 내려드릴게요. 한국정보통신, 요게 이제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도 살짝 올라오다가 본장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장에서 조금 더 밀리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중동 전쟁 관련주들, 이란군이 미 군함 드론으로 보복 타격을 하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란 선박에 대해 발포하고 납포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란에서도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이런 흐름들이 또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단기 변동성에서 저는 오히려 뭘 사야 된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좀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저는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산적 발상님, 대표님 깜짝 방송은 언제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좋아요 100개 한번 만들어보죠. K2985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유튜브 챙겨보면서 도움 많이 받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좋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저는 만약에 오늘 이런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유가가 좀 많이 튀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크루드 오일이 88달러 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여러분들 궁금한 섹터들은 궁금한 섹터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함께 제가 오늘 장중에도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어떻게 될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선기자재 쪽에서 오리엔탈 전공이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에요. NXT에서 개별 이슈로 위메이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거래 대금이 한 400억 정도가 터졌는데,
요건 누가 그냥 시장가로 긁어서 산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로. 위메이드 맥스가 프리마켓에서 그냥 기대감인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온 것 같고, 오리엔탈 전공이 오늘의 어떤 하이라이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대힘스가 좀 따라가고 있고, 케이프라든지 현대힘스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블팝님 어서 오십시오. 자, 좋습니다. 우리 좋아요 78개 지금 눌려 있는데, 주식의 전기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전기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함께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님, 개인 오타, 개인 방송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복 많은 얼굴의 김정기 대표님, 개인 방송이 있었는데 몰랐군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장 모사지와 함께 동시에 송출을 좀 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 상담은 어렵습니다만, 이 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2차 전지만 좀 한번 살펴보면, 2차 전지, 좋죠.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물려있거나 또 수익 중이거나 하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배터리 주식들이 이제 조금씩 기재를 좀 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AI 시대에 필요한 대형 비상용 배터리 창고 ESS라는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완전체뿐만 아니고 이제 소재 쪽에서도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가루 소재들, 뭐 전구체라든지 뭐 재료를 만드는 소재 기업들이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양극재도 이제 대부분 다 삼성 SDI 향입니다. 삼성 SDI 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긍정적인, 양극재도 뭐 이 과거에 배터리 2차 전지가 전기차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빈집이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삼성 SDI 향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삼성 SDI는 오늘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북미향 ESS 수주를 계속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EPS 추정치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북미의 지금 ESS뿐만 아니라 전력 쇼티지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투자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흐름 좀 지켜보면서 삼성 SDI에 대한 분석도 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NXT 시세를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 양자에서 파인텍도 올라오고 있고요. ICTK가 뭐 양자, 과거에는 대장주처럼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전히 좀 스몰캡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알미늄, 남선알미늄,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이 NXT에서 시세가, 본장에서 시세가 좀 어떻게 나올지,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오늘은 장 끝까지 좀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LIG 넥스원,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일단은 강보합으로 시장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흐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 보시면 기가레인이 일단 VI에 걸렸고요. 양자, 광통신, 지금 기대감으로 가는 섹터들이 오늘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한국정보통신.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우선되는 기업들은 시가총액 상단에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견조한 흐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상당히 강하고요. 중동 관련주들도 갭이 나오는데 그렇죠. 차익 실현 흐름이 나와주면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에서도 보로노이라든지 좀 밀리고는 있지만 알제노믹스, 인벤티지랩, HLB 이렇게 바스켓으로 제약바이오를 좀 사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코스닥에 지금 오히려 코스닥을 좀 받쳐주려면 2차 전지가 밀렸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좀 띄워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얘네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게 잘 흐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강하게 또 반등을 해주죠. 신고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가장 반도체 대장주인데 반도체 우량주들 중에 여전히 지금 혼자 못 가고 있는 게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이에요. 저점에서 저점 매수세들이 계속 유입될지 이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강한 게 이수페타시스, SK 하이닉스, 삼성전기도 조금은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아주 견조하게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밴드를 20만원대를 잘 지켜주는 흐름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시장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VIP 가족분들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우리 VIP 종목이 지금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잠시만 제가 우리 VIP 가족분들 문자 하나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뭘 보셔야 되냐? 잠시만요. 지금 뭘 보셔야 되냐? 반도체도 여전히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엔탈 전공도 여전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거래대금이 기존보다 한 300% 가까이 이렇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99.77, 783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피커피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리엔탈 전공 같은 이런 조선 기자재들도 오늘 여전히 장 후반에 강세가 나타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한국에서는 못하지만 해외에서 수천억 잭팟이 터진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게임 해외에선 수천억 번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테마성 종목이죠.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가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지금 보안과 관련해서도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파인텍, KCS 이런 종목들 흐름이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에너지 쪽에서 LS 에코어 에너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단에서 한번 볼까요? 반도체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MLB를 하는 회사죠.
MLB라는 건 뭐냐면 PCB를 다중으로 적층하는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MLB 수요가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고 있죠?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향으로도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TPU에도 들어가고 엔비디아의 GPU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MLB 수요는 여전히 저는 아주 막대한 수요가 좀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소부장단에서 SK 하이닉스 한번 흐름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 보시면 이게 CLSA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지금 OPM 영업이익률을 얘기합니다. 이익률이 75.8%까지 상향되는 흐름이 나와요. 75.8%까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제조업에서는 보편적으로 OPM이 한 20에서 30% 나면 20에서 30% 정도 나오면 대박입니다. 근데 작년 4분기 기준에 58.4%가 나왔어요. OPM이. 근데 이게 내년 26년 올해 1분기에는 75.8%까지 1000억을 팔면 758억 원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D램의 ASP 평균 판매 단가가 115.3%에서 159%까지 인상이 됩니다. 낸드 플래시 쪽의 평균 판매 단가도 129%에서 175%까지 이렇게 급진적으로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마진율이 개선이 되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판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익률까지 같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캐펙스도 당연히 확대가 되는 흐름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오늘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앞으로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삼성전자라고 한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식의 전기, 기운 팍팍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일단 반도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반도체 수출이 충북 반도체 수출이 새 역사를 쓴다라고 하고, 충북에 지금 뭐가 있죠?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래서 HBM, D램, 낸드 플래시 수요 확대로 관련 기판주들도 엄청난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커피님 감사합니다. 성용오님, 오성용님 감사합니다. 생산적발상님 감사합니다. 최재흥님 감사드리고요. 커피타임님 삼성전자, 버블팝님 삼성전자, 문미영님 삼성전자. 지금 이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오늘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겠으나 삼성전자 역시도 저는 20만원대를 잘 지켜준다면 여기서 라운드를 그려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추니님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K2985님 삼성전자. 그래서 반도체가 저는 신고가 랠리 펼쳐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1분기 업사이드가 상당히 견조하죠. 근데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 업사이드가 계속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2분기에도 조금 낮아지고 3분기에도 조금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컨센서스, 즉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가격보다, 추정한 이익 추정치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 견조하게 받쳐주고, 여기서 이제 4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에 하이닉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아마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컨퍼런스 콜에서 캐펙스 확대에 대한 얘기들이 저는 여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캐펙스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 엄청난 업사이드가 나올 것이고,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그동안 약했지만 달려주는 것처럼 한화 비전 한번 보실까요? 장비단에서도 이렇게 강세 흐름이,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셋업을 잘 갖춰주면서, 셋업을 잘 갖춘다는 것은 저점을 탈피한 가격 국면에서 갭을 띄워주면서 좁은 범위에 수렴을 하고 있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저는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온칩스 한번 볼까요? 가온칩스를 보시더라도 가온칩스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2나노 공정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근데 이 지금 저점 밴드를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매물을 다 소화한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쳐 보이는 추세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 하이닉스 실적도 기대하고 있지만 저는 삼성 컨퍼런스 콜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자 일정을 잘 보세요. 지금 일정을 잘 보시면 자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하이닉스 잠정 실적, 다음 주 화요일이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이제 확정 실적 발표예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 나오죠. 그러면 하루 이틀 내지는 3, 4거래일 조정을 받더라도 그 다음부터 오히려 뭐 금요일 다음 주에 엄청난 상승 랠리를 또다시 펼쳐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과 이란의 이런 불확실성들이 핵전쟁으로 번지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전쟁으로 막 번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아주 큰 강세가 우리 지금 반도체 기업들도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주식의 전기 채널에서 대한전선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전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 주식의 전기 채널을 여러분들한테 구독, 좋아요를 누르셔야 되는 이유가 깜짝 라이브를 할 때 알림이 뜹니다. 요 가격 국면에서 매일같이 말씀드렸어요. 매일 제가 점심에도 깜짝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을 여기서 제가 관심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올까요? 우리는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에요. 알파 모멘텀 전략은 저점 레벨에서 분할로 관심을 가져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우리 PD님이 올려준 김정기 대표 유튜브 주식의 전기 채널, 하늘의 전기 바다의 전기 주식은 주식의 전기 채널을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멘텀들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현 시점에서 대한전선의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AI발 전력 수요 폭증에 있습니다. 전력 수요 폭증. 그래서 제가 이 전력기기들은 초고압 변압기가 가장 먼저 올라간다. 그리고 배전 변압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전선주들이 옮겨가는데 전선주들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는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느냐, 해적 케이블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3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요때 요 음봉 떨어졌을 때도 충분히 더 가니까 관심을 가져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수주 잔고랑 인프라 확대에 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좋아요 100개 이상 눌리면 지금 88개인데 제가 오늘의 관심주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중에도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전력망 슈퍼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누적 수주 잔고가 25년 말 기준으로 3조 6,600억 원이에요. 이 대한전선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나 북미 쪽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를 계속 입증을 하면서 기술력을 계속 입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이제 일부 전선들만 수주를 받았다면 지금은 풀턴키 방식으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풀턴키 방식이라는 게 뭐냐?
전체를 다 턴키로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부터 뭐 시운전, 뭐 전력, 전선부터 뭐 해적 케이블까지 계속 AI 산업 급성장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수주가 운영에 필요한 이런 전력망의 급증함에 따라서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계속 앞서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선행지표인 수주잔고로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못 갔어요. 오히려 주가는 못 갔던 이런 국면에서 제가 관심을 가져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당연히 중심에 두고 이제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AI 인프라의 확대에서 받을 수 있는 멀티플 확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이 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 저점에서 관심주로 주식의 전기 채널에서 관심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런 흐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K2985님 반도체 화이팅 좋네요. 00235님 꾹꾹 감사합니다. 올림 삼성전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광통신에서도 빛과전자 빛과전자도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진적으로 올라간 상승한 이후에 상승 파동 조정 그리고 급등 그리고 베이스를 만들다가 오늘 음봉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음봉 베이스에서 다시 라운드를 그려주면서 상승.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저점 국면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고점에서도 계속 거래대금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음봉으로 끝나도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우리 VIP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점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광통신이 앞으로도 저는 유망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밸류 체인에서 가장 큰 기업이 KMW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KMW는 오히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도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만약에 성장을 한다라면 이런 변동성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증백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급하게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한 번씩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LS 에코에너지 여전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아까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수페타시스를 좀 보면은 직전 신고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수페타시스, 뭐 제주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여전히 보셔야 되는 게 AI 열풍의 그 핵심은 어떻게 본다면 저는 하드웨어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초고다층 PCB 생산 능력이 26년 신공장 가동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일부는 가동이 됐고 만약에 여기에서 올 하반기에도 완벽하게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캐파가 늘어나게 됩니다. 캐파가 생산 캐파가 증가되면 매출이 지금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일부 생산 라인이 지금 더해졌기 때문에 없다가 생긴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SKC 한번 볼까요? SKC도 조정을 예쁘게 잘 받아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유리기판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삼성전기 보시면 삼성전기가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였죠. 이게 여러분들의 MLCC가 좋아서 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MLCC도 좋고 FC BGA도 생산을 했던 사실상 베트남 공장이 FC BGA가 많습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FC BGA가 AI 서버형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AI 서버형 기판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확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은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FCBGA를 넘어설 수 있는 차세대 패키징 기판이 뭐다? 저는 유리 기판이라고 봅니다. SKC를 보시면 SKC가 이제 세계 최초로 유리 기판 양산 공장을 미국이나 이제 인텔과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AMD와도 지금 협력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퀄리피케이션을 같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통과 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4월 16일에 SKC뿐만 아니라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뭐 한빈레이저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보실 때는 이 인더스트리에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SKC가 AMD라든지 뭐 인텔 뭐 등등등 또 엔비디아 등등등의 유리기판을 납품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이미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지금 기술력이 뛰어난 건 SKC의 자회사 SK 앱솔릭스입니다. 근데 이 SKC는 SK 앱솔릭스의 지분을 80.58%인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의 장비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AMAT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합작 법인에서 처음으로 뭘 받았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입니다. 근데 이 SKC는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한 게 ISC라는 기업이 코스닥에서 반도체 중에 핫한 기업 중에 하나였죠. 이 ISC라는 상장사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를 나타냈다가 저점에서 베이스를 잘 잡아주고 있는 흐름인데, 이렇게 라운드를 그려주면서 단기 변동성 이후에 한 26만 원까지 또 주가가 올라와주는 흐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ISC는 뭐 테스트 소켓, 러버 소켓 하는 회사인데 이 대장주가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인데 리노공업은 추가적으로 제가 낙폭이 나오더라도 10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랠리의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한번 보시면 지금 2차 전지단에서 에코프로 BM이 있고, 리노공업이 시가총액 8위로 밀려났어요. 코오롱 티슈진이 최근에 끌어올려지면서. 근데 탑5로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 중에 리노공업,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시가총액 15위권 기업들 중에 멀쩡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이 알테오젠, 리노공업,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 저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테오젠도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기 변동성 이후에는 또 코스피로 이전하는 모멘텀으로 갈지 뭐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화 비전 보시면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뭘 하는 기업이다? 자, 우리 VIP 계좌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잠시만요, 여러분. 자, 한화 비전 같은 기업을 좀 보시면, 제가 지금 이 한화 비전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본업은 보안 기업이에요. 보안 기업. CCTV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자회사 한화 정밀기계가 있죠. 과거의 세미텍. 그래서 이 한화 세미텍이 반도체 핵심 장비주 중에 뭘 한다? 한미 반도체와 똑같이 TC 본더를 합니다. TC 본더 본딩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신고가는 분명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한화 정밀기계 TC 본더가 실적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한화 세미텍에. 그래서 이 TC 본더 공정 테스트랑 이제 공급 기간 내에 엄청나게 지금 하이닉스 향으로 수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와 삼전이 버텨준다면 이렇게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 훨씬 더 오늘 같은 날 지금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업사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AI 수요 폭증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제가 서버 수요가 반도체 메모리의 업황을 끌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HBM 쇼티지예요. HBM 부족입니다. HBM이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딩 장비부터 많은 장비들이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장을 증설한다. 공장을 증설하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레거시 반도체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HBM 관련해서 모든 밸류 체인들 중에 뭐 트레이딩 셋업을 잘 갖췄거나 업사이드나 수주를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화 비전 같은 경우는 실적도 본업에서도 나쁘지 않고 세미텍도 수주를 계속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베이스 국면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 랠리를 또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의 본업은 글로벌 영상 보안 시스템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산 하이크 비전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본업에서는 CCTV가 AI CCTV예요. 근데 이 하이크 비전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반사 이익으로 북미 시장 내에서 한화 비전 본업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고 AI가 이제 사람을 보면서 이런 독립적인 시장에 대해서 사람 행동 분석도 하고 이상 징후도 포착하는 이런 지능형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마진이 높다라는 건 무조건 주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OPM이 상향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퍼스텍 한번 보면은 예전에는 퍼스텍이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서 막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옛날에 퍼스텍이랑 이제 한 두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는 퍼스텍이 실질적인 방산주로 멀티플이 좀 확대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뭐 신고가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파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좋아요 1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정말로 들어오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삼성 SDI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삼성 SDI 한번 보시면, 자, 제가 된다고 했죠.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는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닙니다. ESS예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전력 소비가 폭발을 하는데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ESS 수요가 지금 현재로서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 미국에서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 수요를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삼성 SDI의 SBB죠. SBB가 지금 ESS의 어떤 가장 선도적인 그런 지위를, 글로벌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랑 이제 삼성 SDI의 SBB도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2차전지 양극재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양극재들도 또 납품이 되니까 저는 당연히 2차전지 밸류체인에 또 다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하반기부터 ESS용 LF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LFP를 과거에는 중국에서 점유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도 LFP 배터리를 이제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실적 업사이드도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 SDI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배터리 3사의 가장 빠른 로드맵을 가진 배터리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는 이 전해질을 고체화시켜서 좀 규모 면에서 가장 또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로봇에도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적용되면서 이런 신고가 랠리를 좀 펼쳐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 SDI가 여전히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수요가 업사이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코어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ESS와 전고체 배터리라는 두 가지 축에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삼성 SDI,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잘 돌파해주는 이런 추세적인 강세 저항 국면을 상승 이탈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삼성 SDI 향이 지금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27년 양산 계획 이 삼성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현재 C 샘플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터 배터리 2026에서 보여줬던 게 이제 솔리드 스택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CATL도 어쩌면 좀 긴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를 CATL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과연 한국 배터리가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에코프로 형제들만 보시더라도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다가 헝가리에다가 생산 거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가 좋을까요? 무조건 좋아지겠죠. 자, 무조건 좋아질 거다. 삼성 SDI라고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자, 2차전지 미래가 밝다. 삼성 SDI. 그래서 2등 섹터를 제가 같이 보자라고 작년 말부터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2등 섹터가 뭐냐? 2등 섹터는 자동차와 2차전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날에는 이 자금들이 결국에 흘러갈 수 있는 강한 섹터가 자동차, 2차전지, 반대급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성 SDI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들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 전력에 대한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2등 섹터 중에 지금 2차전지가 먼저 가냐? ESS, 지금 저는 어떤 흐름을 보고 있냐면 글로벌 트렌드에서 북미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북미향. 그래서 미국에서 수주를 받았어, 못 받았어. 지금 이런 걸로 시장이 급등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자, 감사합니다.
자, 네잎클로버님 삼성 SDI 감사드리고요. 커피타임님 감사드리고요. 영님 감사드리고요. 성용오님 감사드리고요. 알파 컨덕터 삼성 SDI 제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콘서트를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서 WCP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과거에 제가 김정기 방송을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지금 이 혜택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기존에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분림하게 WCP 그리고 뭐 엔캠은 우린 거래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덕산 테코피아 요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런 주가들도 흐름을 한번 볼게요. 삼성 SDI를 축으로 WCP,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는 뭐냐?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가루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랑 같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도 전구체를 생산을 합니다. 전구체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같이 주가 연동성이 2차 전지를 바스켓으로 산다면 에코프로 머티를 사는 물량들이 에코앤드림도 같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에서 삼성 SDI가 여전히 저는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도 여전히 저는 신고가 랠리를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시가총액이 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저는 여전히 에코프로 BM이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양극재를 삼성 SDI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사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나오는 매출이 있지만 업사이드가 삼성 SDI 향으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에서 코스닥이 이렇게 밀리는 흐름에서 다시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2차 전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대 강도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기여도가 2차 전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가총액 1, 2위를 다 에코프로 그룹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위가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이 급등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기관 자금들이 코스피를 지금 순매수하고 있지만, 현물을 사고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개인들이 사면서 2차 전지의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오전장에서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VIP 종목들도 계좌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삼성 SDI의 밸류 체인들을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뭐 율촌화학, DI 동일은 뭐 제가 관심 있진 않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저는 가장 업사이드는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지만, 밸류에이션으로는 솔브레인 홀딩스도 2차 전지 밸류체인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들어왔었고, 충분히 여기서도 충분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었고, 이런 라운드를 그리면서 추가적인 이런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요. 반도체가 주죠. 솔브레인은 식가격, 마찬가지로 테일러 팹에 같이 그 옆에다 공장을 지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 테일러 팹에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적인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2차 전지에도 같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조정받고 또 신고가 랠리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116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심주를 또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저점에서 잘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을 살짝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도 좋고 PNT 한번 볼까요? PNT. 요 PNT라는 회사는 뭐 오늘의 관심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PNT라는 회사. 왜 그러냐면 지금 26년에 압도적인 수주 잔고를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신사업 매출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2차전지 장비사들 중에서 좀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PNT의 추정치들을 한번 보면은 26년에 컨센서스도 뭐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지금 수주잔고의 추이를 봤을 때는 올해 한 1000억 정도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한 1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요게 EPS 추정치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것 같습니다. PNT라는 회사.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은 비싸긴 하지만 피어그룹 대비는 훨씬, 그 2차전지 동종업들 대비는 훨씬 그래도 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와서 추가적인 낙폭 조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에 대비해서는 뭐 아직 업사이드 많이 남아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조정받더라도 저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PNT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조 원에 수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고, 26년 매출의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보다 현재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00, 한 30억 정도까지 계속 상향되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전극 공정에서 쿼터 프레스 같은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 3사, LG 엔솔, 삼성 SDI, SK온 다 납품을 하지만 해외 고객사들로도 지금 좀 고객 다변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사업에 대한 실적이 본격화가 되는데 LFP랑 이제 동박입니다. 그래서 LFP 쪽에서 단순히 이제 장비 제조를 넘어서 배터리 제조로 좀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장비사가 직접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소재를 공급하는 이런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NT도 여전히 저는 업사이드는 나올 수 있다. 물론 뭐 관심주는 아닙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작진 않아요.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구간을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죠. 그럼 가격을 기점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눌리는 현상들이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더 가서 눌린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저점 정도, 이 상단에 잘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26년 하반기에는 동박 생산까지도 소재 쪽에서도 유의미한 매출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생기는 것이 또 매출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진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건식 공정 장비도 하는데 에너지 효율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식 전극 공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에서 이제 앞선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어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반도체 종목을 하나 관심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약속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삼성 SDI 5개만 더 나오면 제가 오늘 핵심 유망주 관심주 한번 말씀 분석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주식의 전기 채널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셔야 됩니다. 주식의 전기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주식의 전기 채널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당장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소희님 삼성전자 감사드리고요. 독수리님 삼성전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식의 전기 채널도 좋아요 24개인데 한 30개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주식의 전기 채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하시면 이런 영상들을 매일매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의 자금들을 어떻게 읽어 나가느냐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 나갈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식의 전기 채널을 오픈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전기, 주식의 전기 한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전기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준환님, 형광등님, 김영일님 감사드리고요. 최재응님, 주식의 전기 한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전기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밤에도 김정기와 함께 종목 콘서트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다. 제 텔레그램 주소도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은 무료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오셔가지고 이 혜택들 얼리버드님 대표님 정보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영방님 우리 텔레그램도 한 번씩 주식의 전기 감사합니다. 커피타임님, 네이클로버님 우리 다 주식의 전기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 혜택을, 김준함님, 조현희님, 유저님 주식의 전기, 성용호님 주식의 전기 텔레그램도 오셔가지고 주말에도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런 강의 영상들도 제가, 양동열님 하늘의 전기, 땅의 전기, 바다의 전기, 주식은 주식의 전기 감사합니다. 이혜경님 주식의 전기, 청진장님 주식의 전기, 원사님 주식의 전기 감사합니다. 버블팝님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우리 영님 삼성 SDI 감사드리고, 원사님 주식의 전기, 버블팝님 주식의 전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누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오늘은 뛰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주식의 전기 관심주, 금동아님 주식의 전기 화이팅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또 선물을 드리고 가야겠죠. 근데 관심주입니다. 매수 추천이 아니라 관심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가온칩스가 오늘의 관심주예요. 오늘의 관심주라는 거는 오늘 뭐 급등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 단기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업사이드를 많이 남아줄 수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전선을 언제 말씀드렸죠? 대한전선을 여러분들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음봉에서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며칠만 지나면 주가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주식의 전기 채널 라이브 영상을 돌려보시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가온칩스라는 회사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매수 추천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자, 추세적으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 이런 추세적인 아직은 조정 국면에 있다. 근데 조정 국면에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뭐라 그랬죠? 제가 좋아하는 건 이 저점 국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한국의 추세 추종 전략에서는
선진 지수에 비해 상승 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 국면에서 바텀을 상향시키는 이런 국면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가온칩스라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점을 상향시키면서 이 갈색 선이 뭐다? 이 갈색 선이 단기 매물대입니다. 근데 단기 매물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잘 안 보이시죠? 크게 띄워드릴게요. 이 갈색 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누군가 가지고 있던 평균 매물이 여기서 급진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양봉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평균 단가가 상향됐는데 누군가는 손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이 저점으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기 시계열로 본다면 스테이지 1 국면을 이제 막 돌파하는 듯 하다가 위에서 꼬리를 잡고 계속 처지는 흐름이 나온다. 근데 특정한 가격 구간에서는 저점으로 추세적인 하락 이탈을 하고 있지 않은 풀백, 눌림목 국면이다. 그래서 요 국면을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로 레지스탕스라고 해서 불어죠. 원래는 영어로 레지스탕스라고 해가지고 이 저항 국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 국면. 저항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 회사도 스테이지 2 국면으로 대세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핵심 투자 포인트가 뭘까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이 회사는 삼성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가 지금 왜 좋아지고 있냐? 제가 보는 가장 빠른 모멘텀은 이거예요. TSMC가 지금 대장주잖아요. TSMC가 대장주인데 지금 수요 캐파를 다 쳐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야. 그럼 이 물량들이 결국에 도로 다 삼성으로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TSMC가 그런 생산 능력을 과도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삼성의 파운드리 쪽이 하반기부터 엄청난 가시성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업사이드가 나올 것인데 거기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와 IP 설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중소형, 중형 내지는 대형 기업들 중에 뭐 AD 테크놀로지도 뭐 그냥 미드캡 7천억밖에 안 됩니다.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저는 앞으로 7천억, 5천억짜리들이 1조 이상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인데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2나노 공정, 2나노, 3나노의 공정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왜? 삼성 파운드리의 최상위 파트너사가 가온칩스인데 GAA라고 게이트올 어라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까지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GAA라는 게 있어요. 3나노 및 2나노 공정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출신의 숙련공들 그리고 기술자들의 엔지니어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이 가온칩스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아직도 비싸요. 하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비쌌던 적이 있다. 과거에는 12만 원짜리였어요. 이 회사가.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 둔화되면서 추세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죠. 이런 종목들은 정말로 한번 오래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26년. 왜냐하면 얘가 추세적인 전환이 생겼을 때는 적토마처럼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센 종목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도 저는 삼성 파운드리 쪽이 가시성이 좀 생기면 급진적으로 좀 날아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그래서 AI,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HPC 이런 칩을 설계하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삼성 선단 공정을 이용할 때
가온칩스의 설계 IP를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또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이 늘어날수록 가온칩스의 파운드리 쪽 IP 설계 디자인 하우스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라운드를 그려주는 단계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강한 걸 내놔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강한 거는 급등이 나온다는 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에서 모아가시다 보면 근데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그냥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추이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AD 테크놀로지와 가온칩스다.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ARM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ARM 들어보셨죠? 지금 오픈 AI, 뭐 소프트뱅크, 한미일,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계속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ARM과도 공식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AI 칩 설계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가온칩스도 수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26년에 조금씩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가온칩스가 작년에도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도 비싼 상황에서 올해 조금씩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흑자 전환에서 나오는 모멘텀이 좀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주가에도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핵심 유망주들은 우리가 VIP 가족분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다. 근데 가온칩스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코스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밀어줄 때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100위권에서 한 150위권 내에 있는, 혹은 250위권 내에 있는 이런 중소형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앞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 주식의 정기 한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정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실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반도체 장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증착 장비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냐면 유리기판용 증착 장비도 하고 있어요. 유리기판용 증착 장비도 하고 있고 ALD 증착 장비의 대장주라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었던 기업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런 강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는 언제 이런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반도체 장비사들 쭉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대장주 이스페타시스 이제야 조금씩 숨통이 트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한화비전도 오늘 윗골이 달았지만 상당히 견조한 흐름 나오고 있고, HPSP 고압 저온 수소 어닐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현재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미 반도체가 기존의 TC 본더, 그래서 제가 추세 이탈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미 반도체는 이 30만 원 초반대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의 정기 한 번씩 입력 부탁드립니다. 코미코는 반도체 세정 장비, 세정 장비가 아니라 세정 기업이고, 미코도 자회사고요. 이오테크닉스, 어닐링, 테스 최근에 수주를 받은, 제가 이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신고가를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PCVD라는 시각 공정에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 여전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 인텍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있는 PCB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안산 지역의 수출 데이터가 PCB 수출 데이터, 요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리드 프레임 다 좋지만 대구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 단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신고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출 금액도 올라가고 있고, 자, 요걸 보셔야 됩니다. 안산시가 지금 제일 중요하죠. 안산 반월공단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재의 핵심 중량 기준 수출 단가 어때요? 신고가 막 찍고 있죠. 그 핵심 대장주가 대덕전자고 나머지 밸류체인에서도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식의 전기 김영일님 삼성 왜 안 가죠? 삼성도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해피커피님 주식의 전기 감사합니다. 생산적발상님 감사합니다. 올림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우리 채팅창도 눌러주시고 주식의 전기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오늘 밤 깜짝 라이브에서도 핵심 유망주 말씀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김정기였습니다. 주식의 전기, 하늘의 전기, 바다의 전기, 주식은 주식의 전기. 감사합니다.